많은 법인 대표님들이죠. 특히 초기 법인 대표자님들은 이 법인하고 본인을 동일시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마치 이제 법인이 번 돈은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또 자유롭게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운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어디까지나 이 법인의 거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절세로 미래를 바꾸는 김연애 기사입니다. 오늘은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는 대표님들이 꼭 알아야 될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다 보면은 세금 문제를 그냥 담당자에게만 맡겨두고 정작 본인은 잘 모르고 계신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세금은 자금 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대표님 본인이 직접 챙기고 미리 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자금 계획을 세워서 미리 대비하셔야 되는데요. 담당자가 관리를 한다고 해도 대표자가 직접 챙기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간 세금 체납으로 회사의 중요한 계약이 성사되지 않거나 대출이 취소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문을 닫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점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본격적으로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법인과 대표자 그리고 주주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하나의 법적 실체로 인정이 되는데요. 즉 법인이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따로 존재하게 되고 소유와 경영은 분리되기 때문에 대표자와 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도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법인 대표님들이죠. 특히 초기 법인 대표자님들은 이 법인하고 본인을 동일시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마치 이제 법인이 번 돈은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또 자유롭게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못된 운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은 어디까지나 이 법인의 거고요. 물론 이제 대표자이자 주주로서 이제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수익을 가져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거를 개인 자금이랑 혼동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만 세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합법적으로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럼 우선 법인 사업자 자체가 부담해야 되는 주요 세금의 종류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자, 그럼 법인이 납부해야 되는 세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부가세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인은 부가세를 1년에 4번 신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월, 4월, 7월, 10월인데요. 부가세는 내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부가세, 매출세액에서 상품을 매입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6개월 기준으로 매출액이 1억 5천 미만인 이런 소규모 법인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또 생략할 수 있고요. 1년에 2번, 그러니까 1월과 7월에 부가세를 신고하면 되고 4월과 10월에는 나라에서 주는 그냥 고지서로 세금 납부를 하면 끝나게 됩니다. 다만 이마저도 납부세액이 50만 원에 미달하게 되면 세금 납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세금은 법인세입니다. 법인세는 법인이 벌어들인 매출액에서 각종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죠. 번 게 없으면 세금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번 게 있다, 순이익이 있다 라고 하게 되면 세율은 보통 2억까지는 9%, 2억 초과분은 19%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이 두 가지 세율에 걸린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법인세 신고는 매년 3월 31일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죠. 그래서 법인세의 경우에도 이 부가세 예정고지처럼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법인은 11월 말까지 그 세금을 중간에 정산하는 중간예납 신고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이 안 되면 그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원천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이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않아도 대표자가 무보수가 아니라 인건비를 받아가는 경우에는 매달 법인에서 대표자를 대신해서 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겠죠. 물론 당연히 4대 보험도 가입 대상이라면 가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직원과 또 대표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 신고, 보수월액 변경 신고 이런 것들도 매달 변동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10일까지 진행을 해주셔야 되겠죠. 또 이제 많은 직원을 고용하고 있어서 인건비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종종 자주 놓치시는 게 바로 주민세 종업원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1억 8천을 초과하게 되면 주민세 종업원분을 신고 납부하셔야 되고요. 2024년까지는 이제 1억 5천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었는데 최근에 개정이 되어서 1억 8천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법인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신경 쓰셔야 되는 세금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나 주택 등을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양도하게 되면 법인세 신고를 할 때 이 법인세 말고 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라고 해서 해당 부동산 매매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처럼 10에서 20%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또 법인이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하면 개인처럼 재산세나 종부세, 종합부동산세 모두 부과될 수 있어요. 특히 법인이 주택을 보유하면 현재 그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초기 법인은 또 부동산을 취득하는 단계에서도 중과가 굉장히 크고 하기 때문에 법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서 꼭 세금 효과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수익성을 분석하고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법인 대표자에게 귀속되는 세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시죠. 법인 대표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은 바로 근로소득입니다. 법인 대표자 급여와 퇴직금은 개인 사업자와는 달리 법인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죠. 그리고 이 법인에서 받는 이제 대표자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세금이 떼이게 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또 4대 보험 중에 국민과 건강보험 두 가지는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절반은 법인에서 부담하고 또 절반은 대표자가 직접 부담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대표자는 이 급여를 세금과 4대 보험료를 떼고 매달 받다가 다음 연도 2월 달에 다른 근로자처럼 마찬가지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서 근로소득세를 정산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재직을 하다가 퇴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소득세도 납부 대상입니다. 근로자니까. 만약에 이 대표자가 법인의 대표자이자 주주를 겸하고 있다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주주는 법인이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15.4%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고 2천만 원이 초과되면 추후에 근로소득과 합산을 해서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근로소득과 합산이 되어서 정산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이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천만 원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되기 때문에 5월 달에 이 배당과 근로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정산을 하고 나면 11월에 건강보험료 폭탄이 떠집니다. 따라서 대표님들은 꼭 이 건강보험료까지 고려를 해서 배당 계획을 세워야 자금 관리가 수월해지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배당과 근로를 합산해서 정산되는 세금에다가 건강보험료까지 예상을 해서 배당하는 금액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런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렇게 법인을 운영하다가 은퇴할 시기가 돼서 누군가에게 회사를 팔고 싶다.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세금이 발생하게 될까요? 법인을 판다는 거는 결국에는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주가 바뀐다는 걸 의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회사 주인이 바뀌려면 결국 주주가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주주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돼요. 주식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 주식과 달리 비상장 주식은 세금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게 되고요. 비상장 주식을 기준으로 해서 트가 넘으면 대주주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과세표준 3억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가 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을 한 주당 5천 원에 설립을 했고 1만 주를 보유한 법인의 100% 주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법인을 잘 키워가지고 이 법인을 사겠다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 내가 주당 30만 원에 살게 그렇게 해서 양도를 하게 됐다면 양도 차익은 어떻게 계산되죠? 30만 원에서 5천 원을 빼서 만 주를 곱하면 29억 5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3억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가 적용이 되고요. 기본공제 250만 원을 차감하게 되면 세금을 계산하면 대략 7억 2,1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산출됩니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7억 9천 정도 되기 때문에 한 30억의 주식을 양도하면 거의 8억 원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세율이 높은 건 아니에요. 저렴하게 세금을 내시는 거고 이때 이제 비상장 주식은 상장 주식처럼 거래되는 시가가 없기 때문에 거래를 할 때 더 주의를 기울여셔야 돼요. 그래서 세무서에서는 이 비상장 주식의 시가를 보통 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요. 상증세법상 시가보다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가격으로 거래를 하게 되면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식 거래를 할 때 이 주식 가격에 대한 산정 근거를 반드시 정확하게 산출을 하고 문서화해 두는 것이 추후에 불필요한 소명 요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법인 사업자 대표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법인을 운영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납부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법인의 세금, 대표자의 세금, 그리고 주주의 세금까지 각각의 개념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미리미리 대비를 하셔야만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겠죠. 또 법인의 소득이랑 개인의 소득을 구분하는 습관,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절세의 첫걸음이다 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인 운영에 꼭 필요한 세금 정보와 실무적인 절세 팁을 꾸준히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의견도 남겨주세요. 이상 14년차 세금 전문회계사 김연혜기사였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